일자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질 낮은 일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들한테는 더 배를 불리고 이 땅의 민중들, 노동자들한테는 더 고프고 힘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뜻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하죠. 저는 우리 투쟁의 목표가 단순하게 양대 지침을 처리시키고 이런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몇 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계속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노동조합을 시작한 그때부터 기억나는 건 그때부터 한 번도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지 않고 산 적이 없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학생들, 젊은 학생들을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얘기를 했죠. 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분노를 느꼈고 정말 박근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투쟁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시효세고로 내몰려고 하는 노동계약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100만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투쟁은 우리 농민들, 박근혜 정권이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연놈도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가 또 하나 일을 저질렀잖아요. 무슨 한일 협상으로 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꼈죠. 그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지침에 따른 또 이 지침을 처리시키기 위한 투쟁을 합니다. 저는 세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투쟁이 학생들을 더 이상, 우리 땅의 젊은이들을 더 이상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투쟁입니다. 우리 농민이 사경을 해내는 투쟁, 사경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투쟁입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또 다른 저지른 위안부 한일협상과 관련해서 팔아먹은 이 성노예 할머니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투쟁을 하는 것은 저는 할머니들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의 이 국민들을 지키는 애국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우리가 하는 이 투쟁은 절대로 하나의 목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저지른 게 누굽니까? 박근혜죠. 박근혜 투쟁, 박근혜 반대 투쟁을 하는 것, 아니 박근혜 퇴진 투쟁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애국하는 거고 학생들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민중을 살리는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 위에 우리 두 동지가 있습니다. 올라간 지 50일 됐습니다. 저 두 동지들이 두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입니다. 특히 신혜자 동지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고3 엄마입니다. 정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가장 필요할 때 올라가서 50일 동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현실. 이 현실은 절대로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박근혜 투쟁을 하고 박근혜 퇴진 투쟁을 하는 것은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 이 땅의 민중들을 살리는 투쟁입니다. 그 투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조직된 노동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들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더 시끄럽게 해서, 더 혼란스럽게 해서 저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그래야만 우리 투쟁선은 승리하는 길을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 편을 들어줄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이텍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하이텍은 거의 하루도 편안함 없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하이텍 투쟁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신합니다. 그 길에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이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동지 여러분,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으로 지금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시끄러운 세상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반드시 쟁취해냅시다. 그리고 우리 저동지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모아서 끝까지 투쟁합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걸 하이텍이 보여줄 것입니다. 서울지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가 자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투쟁! 네. 끝까지!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줌 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하이디스요? 어디 쪽, 어디 쪽? 아, 강서요?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어디서 오셨다고요? 아, 불가집이요? 아, 모르시는 제가 지금 저 뒤에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저 위에 쳐진 저 비닐이 다 뜯겨져서 새로 올려놓은 이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 투쟁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는 결의를 계속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위에 계신 우리 신회장 구재현 동지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속도도 서울시도 남부지역의 하이생활 스쿨이었는데 후계자 투쟁으로 참여했습니다. 투쟁! 네, 공공공동 한지가 공지입니다. 하이생활 스쿨이와 박정현 회장이 참여하는 독심으로 조합원 7명 나눠진 조합원을 공장기관으로 공장 밖으로 내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을 280원 받고 사업하셨다고 하면서 조합원 전원을 공장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단 한 번도 조합원들을 마음먹고 일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통해서 현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조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장기관으로 조합원 전원을 공장 밖으로 길거리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청춘을 잡아쳐서 일한 조합원들입니다. 20대 청춘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40대,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늙은 노동자로 전해 있지만 그 시장의 의지는 당연히 못지않게 시장의 의지는 높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을 싣고 이 현장을 지켜왔듯이 다시 한번 하이생활 스쿨이와 박정현 회장과 맞장구는 투쟁을 벌여서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키하고 민주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함께 동지들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습을 해놨습니다. 임금을 상달하고 아무 때나 알고 할 수 있는 일반이고 용감하다라고 하는 그런 행정수습을 해놨습니다. 노동반대로 자기 집에서 언제든 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 민족들을 자본의 권리에 권력의 노예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족들의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파업으로 노동자 민족들의 그 박근혜 정권의 그 고각적인 정책들을 수행했습니다. 시작을 수행해서 박근혜 정권 끝내기는 그런 주제 시작하 보내주셨습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그 주제 함께 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시작의 투쟁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고 이재명 정권 통치하자! 동지들 반갑습니다. 금융노조 서울지구 남부지역체 부지회장 부자입니다. 정말 오늘 한국사업자 동지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남부지역체 조합원님들, 서울지구 조합원님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행정지침이라는 걸 통해서 이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아주 단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을 파생하고 있는 수사업장의 노동자처럼 만들고자 하는 게 그 이비 지침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87년 이전에 민주노조 이전에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일하는 그 노동자가 아니라 일하는 체제를 우리를 만들려는 게 지금 이비 지침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사업자 노동자들이 자기 사업
그 이유는 박근혜권과 자문이 특정 모든 노동자의 상자 역대권을 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준 것, 그것이 행정지침인데, 지금 우리가 하이트라이스트 코리아에서 박정희 회장 이런 놈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 이거는 저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소학교, 국민들 사업적 자유사업적 의미를 넘어 하나로 연결하고, 그리고 동생님과 민주노총 당원들이 하나로 연결해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의 죽음의 정책, 이쪽 모든 국민을 팔아먹는 정책 막아내고 기쁘고 승리하는 한 해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실행합시다. 예, 부동재 결의 모아서 후한부 외쳐보겠습니다. 종탑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금속노조가 힘차게 부르고 우리 지역의 우리 노동 현안들을 아무 대처도 못하는 관악지청, 고용노동부 관악지청까지 힘찬 행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진은 뒤로 돌아서 질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하고 이장님님 맨 앞으로 이동해주시고요. 우리 하이텍 동지들도 좀 맨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어렵던 현수막들 들고 행진을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좀 현수막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의 지도부 동지들, 하이텍 동지들 서주시고요. 그 뒤로 다이얼로 맞춰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뒤쪽으로 급소장연하게 대화를 맞춰서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에 쳐보겠습니다. 정순배추 이런 공장 억울해서 못 나간다. 이런 공장 억울해서 못 나간다. 억울해서 못 나간다. 예, 동지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구로공단 3공단 맨 끄트머리입니다. 저희가 행진해서 가는 곳은 1공단이고요. 저희는 구로공단 정 가운데를 관통해서 행진을 할 겁니다. 구로공단에는 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만 명의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양대 지침 발표 후에 우리 민주노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조직된 노동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투쟁이 그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진을 하면서 힘찬 모습으로 힘차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힘차게 구호를 쳐보겠습니다. 노동자 민중 나중에는 박근혜 정권 박살내자. 노동자 민중 나중에는 박근혜 정권 박살내자. 박근혜 정권 박살내자.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전기를 끊었습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될 노동청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까지 행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28년, 30년을 일한 노동자들에게 하루아침에 공장 땅을 팔아버렸으니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하이텍 자본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노동조합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던 몰지각한 사장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했고 노동자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박천서 회장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전히 민주노조를 발산하려 하고 있고 여전히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로공장 땅을 매각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겠다는 것 하이텍 박천서 회장의 숨은 욕심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허리 눕두고 앉아서 우리 일자리를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허리 눕두고 앉아서 평생을 못 맞춰 일해온 직장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철탑을 올리고 수명의 노동자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탑에 올라간 지 오늘이 50일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해놓고 노동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압박해서 노동계약을 통과시키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별법대로 행정대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노동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월급, 우리의 소중한 월급은 가장 마음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걸 없애겠답니다. 가장 마음대로 노동자들 월급을 산달 걸리다가 나중에 한복을 입고 무거지를 우리한테 넣더라. 백발장 거짓말입니다. 백발장 거짓말. 그리고 노동자들은 6개월짜리 인턴
비정규직 알바로 자신의 생계를 연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란 좋은 일자리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이 나라 대벌리 만드는 일자리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수감에, 파견에, 계약 중에 노동자들의, 젊은 노동자들의 열정과 희망 착취하고 되다버리는 싸구려 일자리, 빌라진 일자리만 기업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언을 전하겠습니다. 민주노조 파괴후보 국정패스 박살내자! 민주노조 파괴후보 정권박수 일어난다! 정부에서 일어난다! 일어난다! 정부에서 일어난다! 그걸 막기 위해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철탑에 올랐습니다. 철탑에 오른 지 오늘로 50일입니다. 50일 동안 철탑에 올라서 외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외침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외면을 했습니다. 경찰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사는 지금까지 공공부답입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28년에 못받쳐 일해왔던 노동자가 철탑에 올라 있는데 회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1월 8일 공장의 경기를 끊었습니다. 지난주에 매우 추웠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영하 18도로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전기도 없이 수명의 노동자가 공공에서 농성을 해야 했습니다. 뻔히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는 공장의 경기를 끊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고 정리고 철폐하자! 박근혜 정권 정리고 정리하고 철폐하자! 박근혜 정권 끝장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박근혜 정권 끝장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14년 4월 16일 너무나도 아픈 사건들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정권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살자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또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고 세월호 진실 밝혀내자! 정말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권 집권 4년차를 맡고 있는 지금 너무나 많은 잔인한 만행들을 저질러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구적으로 다리를 떼쳐고 앉아서 세월호 학살군을 버리고 국정교과서 도입한다면서 역사 왜곡 기도를 하고 구력 외교로 70평생 산을 굽고 살아가는 조선의 딸들의 희망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일 무역적 외교협상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동맹의 열쇠를 동원해서 북핵 위기를 조정하면서 미국의 군사무기를 더욱더 확대해서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끝내는 자본의 돈벌이를 더욱더 물려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경제적 활성화한다는 비명하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집권 4년차를 맡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사실은 만행입니다. 어떻게 더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이런 만행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서 자동차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저함도 없이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해고하고 최저임금도 위반하면서 노동자들을 무관리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정권은 그것마저도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놓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만하다고 자신감을 얻었나 봅니다. 하지만 오산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집권을 연장해왔던 그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박정희 정권의 처참한 최후를 이끌어낸 것은 죽음을 불사하면서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박근혜 정권의 포강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고 저항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노동자 민중이 살만한 세상으로 한 발 전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에 나섰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다리 보고 거리를 지나 수칠의 다리를 넘어서면 거기에 30년 동안 투쟁을 해온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이테갈시 코리아 구로공장에는 철탑을 쌓고 오늘로 50일째 철탑 공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로공장의 노동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철탑에 올라갔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은 바깥으로 떠돌지 않기로 했는데 한꺼의 신문이 너무만 나 있습니다. 북한의 실험을 혼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핵 실험을 했다는 것을 발표하기 8일 전부터 미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죠. 그런데 우리는 왜 몰랐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희망이 들게 한 그 부정적 외교 합의, 한의원이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회 문제를 터뜨렸습니다. 언제나 일본에 대한 관계 장점이 크지만은 크지만 이 관계 장점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실험이며 하늘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는 오전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속이고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고 이따위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이대 지침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이 행정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떠들면서 시우 회고는 현장에서 일어날 일이 별로 없다라고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고되었을 때 사측 관리자들이 저희에게 했던 얘기는 너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평가서에 대한 부분들은 너희들을 재계약시켜주기 위한 유무의 관계로 평가서를 작성했던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이 쉽기 위해서 평가를 했던 것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었는데 지금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일반 시운해고를 도입해서 정규직 평가자 노동자로 몰아서 손쉽게 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를 도용해서 노조가 반역을 통해서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개별 노동자들과 임금을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노조가 영향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시키고 현장에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지금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기간에 다같이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전선을 만들어내고 하이텍 공지들이 빨리 공장을 지키고 민주노조 사수하고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예. 이곳에 와서 고용노동 관계자들을 만나면 노동법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들이 특별사고 경찰관이잖아요. 굉장히 무능력하고 굉장히 힘없는 이런 게 노동부 아니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도 속속들이 다 알려주는데 전기 하나 못 끌어주는 이 노동부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의 안지석 대의원 모시고 위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바람이 불면 아직까지 바람이 매섭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아사히 비정규직의 대의원 안지석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니 자본의 악랄함이 한층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사히 비정규직에는 한양천 노동자 170명이 일하던 자리에 아사히 자본은 정규직들로 채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스스로가 정규직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차별하는 것은 노동 착취입니다. 쉽게 부려먹다 필요 없어지면 헌시장처럼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법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것 기술 것만 챙겨 본국으로 돌아가고 청춘에 마친 일하는 공장을 제멋대로 폐쇄하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 폐지로 일자리에서 내쫓고 정규직임에도 한사코 비정규직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침이 고공에서 울려 퍼져도 저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더 쉬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더 쉽게 부려먹다가 값싸게 부려먹다가 더 쉽게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다수 노동자들이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 가난을 대물림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현장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을 멈추어서 저들을 보여줍시다. 주제! 예, 힘찬 발언해주신 안희정 대의원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관악구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파트형 공장들이 지금 도로공단에 160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 하나에 적게는 2,000명, 많게는 4,000명, 5,000명이 일합니다. 근데 이미 이 서울 산업단지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수도 채 15명을 넘지 않습니다. 굉장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더 이상한 건 공단이라고 하는데 임대업체가 3,000개가 넘습니다. 이미 도로공단은 예전에 제조업 중심에 생명을 다했고 이미 부동산 투기자 임대업이 판치는